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험살인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그 범죄 중에서 돈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서 보험 수혜자를 자기한테 돌려놓고 그 선량한 사람을 생을 마감하게끔 살해하는 거, 이거 진짜 엄벌에 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참 사법부가 이런 수많은 보험 범죄를 대부분의 가망은 무죄 판결이 거의 많이 납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요. 그래서 보험살인에 대해서 사법부가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보험살인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느냐. 사형제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자들을 사형 제도가 있는데도 사형을 안 시키, 집행을 하지 않고 살려두잖아요. 그게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 엄벌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사형을 집행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범죄가 줄었습니까? 우리 이별살인이라든가 또 최근에 발생한 그 김태현 세모자 그 살인사건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사형은 이제 집행되어지지 않나,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 안 시킨다는 게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죽이고 딱 그냥 감옥에 가서 심신미약이라든가 또 반성 잘하면은 또 20년이나 무기 받다가 모범 들었다면 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을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해야할 수 있죠. 보험살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범죄는 수없이 많이 있죠. 제일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경부고속도로 그 하행턴에서 그 승합차 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자기 부인 옆에 태워놓고 가서 사고 내놓고 보험료를 95억, 지금은 이제 그 이자까지 합쳐서 뭐 1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살인사건이 아닌지 참 대부분 판사님들의 그 대급박이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사건에서 그 보험료를 400 넘게 냈다고 하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자기 벌이가 뭐 그렇죠. 한 달에 수입이 뭐 2천만 원, 응?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 400만 원 내도 되죠. 하지만 그 사람 수익이 그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거의. 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급이 290만 원, 280만 원 보험 들여서 마누라 앞으로 해놓고 마누라 태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이장해서 죽이고 그 보험료는 내가 받고 물론 뭐 그 95억 그 보험자 그분은 뭐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고선 치더라도 나눠서 갖는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그 이득을 보잖아요. 그 많은 그 생명을 죽임으로 해서 나한테 이득 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평인가 그 용서구역에서 그 하기 싫은 사람 그 절벽에서 계곡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밑에 떨어졌을 때 그 물속에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 보험 만료 시한 4시간 남겨놓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방조를 한 게 아니라 저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물 아래로 끌어내려가지고 강제로 익사시킨 것 같아요. 왜? 그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 컴퓨터도 집에 와서
치워버리고. 그게 살인의 정황이자 증거이지 뭡니까? 증거요? 보험료가 증거죠. 보험료가. 저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몇십억, 몇억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밑에 가서 물속에서 그 사람 끄집어 내려가지고 강제로 익사시켰다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험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보험료지. 돈이지 뭡니까? 돈 때문에 그랬지. 응? 그리고 금호도 선착장 그 자동차 사건 그것도 뭐 과실치 교통사고로만 그냥 과실치도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교통사고가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납니까? 어? 나는 대법원 판사 사법부가 자꾸 보험범죄를 해도 괜찮아 해도 괜찮아 하고 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사건들 쭉 보세요. 그 사람들 다 그 살해 현장에 있었잖아요. 어? 그리고 그 돈이 다 그 용의자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거지. 꼭 뭐 누가 옆에서 살인 사건 하는데 옆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과정하고 정황하고 결과를 봐서 그게 일치된다면 그건 유죄가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예로 그 나주 드들강 속에서 임신부 그 가라앉은 그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그건 수사를 잘 해가지고 아마 유죄 평가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 강요도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 여자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살해해서 집어넣어 놓고 지 친구 시켜가지고 뭐 고기 잡으려고 망을 쳤는데 걸렸다 뭐가 이상한 게 있다 해서 나중에 응? 조사해보니까 그 얼마나 소중한 내 한 그 가정의 딸이고 애기 엄마고 또 임신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 꼬드겨가지고 지가 책임지고 잘 살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 갖다 강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이고서 보험료 타려고. 그리고 보험범죄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또 근데 이제 그 보험 살인사건 희생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여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루밍 범죄처럼 그 만만한 사람 있잖아요. 보험이 아니래도 만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뭐 자살을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악랄한 범죄를 가지고 수사를 잘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지. 어떻게 해서 그게 다 법원 갈 때마다 대법원 가면 다 그게 거의 다 직접 증거가 없다. 그 죽은 망자들은 얼마나 사법부를 원망하겠냐. 사형수들 인권 생각해서 사형을 집행 안 한다고 하면서 국가가 정부가 그 억울하게 죽은 망자들의 인권이나 그 저기에 대해서는 챙겨주지 못하잖아요. 뭘로 그걸 보상해 줄 거예요? 누가 보든지 저는 차라리 그런 거는 대법원이만이라도 국민 참여재판을 꼭 해가지고 국민 여론의 그 배심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참석한 사람들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살인이나 그런 게 났으면 저처럼 운전 경험이 많고 이런 미제 사건에 관심 많은 사람들 100명이라도 모아놓고 거기서 찬반 토론해가지고 유죄인가 부죄인가 그 자기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시간을 오래 걸려서 토론해서 민주주의가 좋은 게 뭡니까? 범죄도 그렇게 해야죠. 왜? 결과가 그 사람 목숨이 희생됐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리고 목숨보다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 돈이 그 용의자한테 가게 돼 있다면은 국민들이 토론을 그 배심원들이
열띤 토론을 해서 그 형량을 정하고 그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들 의사에 맡기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살인은 그런 거를 그 뭐 유죄 판결을 했더라면 그 후속 보험 범죄가 보험살인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이 자꾸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에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돈이 몇십억 들어오고 몇 억이 들어오는데 응? 저같이 인간성이 착한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나쁜 놈들은 얼마든지 기획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자꾸 이제 이 어려서부터 이런 자신들의 이렇게 자유가 인권에 의해서 많이 보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 성장하면서부터 그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는 애들은 지금 10대들의 그런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점차 올라오다 보면 그런 물론 좋은 쪽으로 그 머리를 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가는 쪽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기획해서 한다면 참 아무리 과학 수사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과학 수사가 발달이 안 돼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이나 원인이나 정황이나 결과에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건 유죄해 줘야 됩니다. 제발 사법부가 반성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공포심 느껴가면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의 그 망자들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꼭 판결을 엄단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